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나 문형변은 지금 갈 길이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 절반의 지지를 확보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응답이 51.3%였는데 불과 3.7%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죠. 오차 범위 이내인데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사실상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19일 44.6%보다 2.8%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40%대 중후반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볼 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 지역은 당연히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고 여론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도 지금 50.7%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호남의 지지율도 주목됩니다. 광주, 전라, 제주를 묶어서 조사했는데 지지율이 무려 36.4%였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20%대에 머물던 수치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호남과 제주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11.4%였던 호남 제주의 지지율이 1월 1일 18.9%, 1월 17일 24.3%, 2월 4일 26%, 2월 19일 28.4%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결국 이번에는 36.4%라는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호남 지지율을 보도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호남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지지율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에서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호남에서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예상대로 바닥이었습니다. 국민 66.5%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30.0%를 기록한 신뢰한다는 응답에 2배를 훨씬 넘게 앞질러서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뢰를 한다는 응답이 30% 안팎에 머물렀고 상대적으로 언론에 우호적이었던 70대 이상에서조차 불신이 50%에 가까워지면서 불신 여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언론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빨아줬죠.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몰린 탄핵 반대 집회 사진에 탄핵 찬성 집회라는 자막을 붙이기까지 했을 정도였으니 탄핵 국면에서의 언론의 왜곡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유튜버와 인터넷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면서 그나마 왜곡을 줄여나갈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레거시 언론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빨아줬음에도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는 70%가 넘게 언론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또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64.8%, 신뢰가 31.5%로 불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 50대나 진보층에서 볼 때도 이재명을 너무 편파적으로 빨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여튼 죽어도 뺨 맞는다는 실컷 편파 보도를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으면서 스스로 재무덤을 파온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도 그렇고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분명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설령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음모를 꾸며나갈 것이므로
지옥문이 열리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각하 내지 기각된다면 이재명은 지금 재판 중인 사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내란 수괴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박선원이나 김범주, 박범계, 부성찬 등은 물론이고 문영배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인 만큼 끝까지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권영세, 권성동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 저지에 아직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부추겼다가 개망신당했던 부산 엑스포,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던 지난 총선 등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암살설까지 거침없이 퍼뜨리는 그런 상대들입니다. 분명 물밑에서 뭔가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최근 들어 굉장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헌재로부터 흘러나온 정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문영배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연수원에서 노동법 학회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하니 이념 성향으로 다져진 친구인 셈입니다. 술친구란 말도 있습니다. 사모님은 잘 계시느냐 이렇게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내부 소식을 전해듣는 여러 빨대 가운데 가장 큰 빨대가 문영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크로스 체크를 하겠죠. 문영배와 마찬가지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즉 민주당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정계선이 집에 가서 남편과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숨만 내쉬어도 남편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야 삼척동자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냈던 것인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미선 또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이미선 역시 변호사인 여동생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란 것이 서로 묻고 답할 필요도 없죠. 표정만 봐도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표정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 가운데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도 되고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두루 살펴볼 때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을 볼 때 이재명 입장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평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헌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까지 마흔역 임명을 거부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평생 공무원을 해온 사람입니다. 시류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탄핵 인용으로 기울었다면 지금 시점에 차라리 좀 더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흔역 임명 거부에 이은 거부권 행사는 아마도 탄핵 전망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반영된 그런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오전 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이죠. 명태균 특검법이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엄청나게 긴 이름입니다. 이 법안을 줄인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데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특검으로 불려다니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은 하나마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 되는 것이죠. 수시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수시로 수사 내용을 흘리게 된다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수시로 이상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그런 언론전을 펼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에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되었던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또 중요한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됐던 사건 관련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에게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쥐어주는 그런 특검법입니다. 여권 전체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지 불과 두 달 반 만에 무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런 횡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국회 해산이 정답입니다만 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국회가 대한민국의 우한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